당신은 내일 집에 돌아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삶의 기운을 채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관문은 집의 입과 코와 같아서 기운이 들어오고 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옛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서 한 번쯤 들었거나 풍수 관련 책에서 접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매일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밟는 현관 매트가 보이지 않는 가위처럼 하루에 한 번씩, 1년이면 크게 한 번씩 당신의 재물운과 귀인운, 심지어 자손복까지 조금씩 잘라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사람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근거 없는 미신도 아닙니다. 이는 가장 엄격한 주역의 에너지 순환 원리이자 현대 자기장 이론과 환경심리학이 주거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타까운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능력이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며 심지어 한 분야에서는 작은 임원이나 사업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능도 뒤처지지 않고 노력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통장을 확인해 보면 연초와 비교해 잔액이 거의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괴로운 이유는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도박으로 빚을 진 것도 아니며 사치품을 마구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며칠 안에 꼭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그 돈을 다시 가져가 버립니다. 이번 달에는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 수리비가 들고 다음 달에는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해 비급여 치료비가 크게 나가고 그 다음 달에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멀쩡히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당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바닥에 보이지 않는 틈이 있어서 달리는 내내 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빨리 달릴수록 물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결국 지쳐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나는 원래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 현관의 에너지장이 완전히 오염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접하게 된 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답답한 재물운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면 댓글에 재물의 기운이 자리 잡고 복이 근원으로 모인다라는 말을 남겨보십시오. 이 문구는 주역의 해석 전통에서 강한 토생금의 상징성을 가진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시 안의 잠재의식과 긍정적인 에너지 공간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에너지 이론에서는 좋아요는 공감의 확인을, 구독은 지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집 현관에 길을 밝혀주는 등불을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집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밟게 되는 현관 공간에 숨겨진 의미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색상의 매트가 재물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떤 색상수가 소재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고 여겨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정리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역 개사전에는 기룽해린 생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인생의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의 모든 행운과 불운, 기쁨과 후회, 영광과 시련은 결국 에너지의 움직임과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주거 공간에서 현관문은 집 전체에서 가장 에너지의 이동이 활발하고 교류가 빈번하며 기운의 변화에 민감한 핵심 공간입니다. 집안의 흥망과 가족의 운세, 나아가 경제적 흐름과도 연결된다고 여겨집니다. 집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넓고 탁 트인 거실은 사람의 가슴과 배에 해당하며 기운과 사람의 온기를 품는 공간입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침실은 심장과 같아서 휴식과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사람의 입과 코처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혈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생각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탁한 공기를 오래 마시면 몸이 무거워지고 정신도 흐려집니다. 집의 기운 역시 비슷한 원리로 설명됩니다. 현관 주변이 어수선하고 답답하며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 있으면 집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도 침체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관이 정돈되고 편안하며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집안의 흐름도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현관 매트를 기운을 받아들이고 완충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재물운과 귀인운, 좋은 기운은 곧바로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관 주변에서 잠시 머물며 안정된 흐름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좋은 매트는 외부의 소란스럽고 불안정한 기운을 걸러내고 집안에 어울리는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어 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형성된 안정적인 환경은 집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낡고 지저분한 매트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 정착해야 할 복과 재물의 흐름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인들은 현관 매트를 고를 때 디자인, 오염에 대한 내구성, 인테리어와의 조화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매트가 지닌 오행의 기운과 공간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관은 집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놓이는 모든 물건의 선택이 기운의 흐름과 기lum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취향과 미적 기준만으로 매트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매일 조금씩 자신의 운을 소모하고 가정의 복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실용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많은 가정의 재물운을 약화시키기 쉬운 4가지 매트 색상에 대해 오행과 괴상의 원리, 에너지 흐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영향과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행에서 검은색이 물의 기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사는 사람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물은 곧 재물운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관 앞에 검은색 매트를 깔아두고 매일 밟으면 재물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재물운이 상승하고 복이 모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 풍수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흐르는 물이지 정체된 물이 아닙니다.
색채와 에너지, 오행의 속성으로 볼 때 검은색의 핵심 특징은 무거움, 답답함, 수렴, 정체, 폐쇄성, 그리고 탁한 기운을 머금는 성질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기 넘치는 재물운과 귀인의 복은 검은색 매트 위에 닿는 순간 무거운 기운에 눌려 갇히고 굳어지게 됩니다. 원래 생동감 있게 흐르던 기운은 활력을 잃은 정체된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움직이지 않으면 흉한 기운이 생기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재물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현관에 검은색 매트를 오랫동안 깔아두고 매일 밟게 되면 가정의 재물운은 점차 정체 상태에 빠지고 돈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며 재물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역의 64개 해석에 따르면 검은색은 감괴에 대응됩니다. 감괴는 험난함, 시련, 침체, 혼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무겁고 답답한 기운 속에 머물게 되면 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도 서서히 영향을 받아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아지며 결단력이 약해지고 망설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나 좋은 프로젝트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업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와도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도 계속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충분한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침체된 운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검은색 강한 흡착성과 폐쇄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검은색 매트를 오염이 잘 보이지 않는 실용적인 선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외부에서 묻어들어오는 먼지와 습기, 각종 탁한 기운이 매트에 계속 쌓이게 되고 어두운 색상 때문에 그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내부에는 곰팡이와 습기, 정체된 기운이 축적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집 안전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새 집에 입주한 초기 몇 년 동안은 모든 일이 순조롭고 가정도 화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문제와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직장 정체 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풍수에서는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은 검은색 현관 매트와 연결해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고소득 부부의 주거 환경을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력이 풍부한 건축 엔지니어였고 아내는 대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소비도 절제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치나 투기, 도박 같은 습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저축을 하지 못했고 조금씩 모은 돈도 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 수리비, 집 안배관 누수로 인한 보상금, 부모님의 의료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고 부부는 점점 불안해하며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앞에 놓인 검은색 두꺼운 고무 매트였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사용하던 것을 6년 동안 그대로 사용해 온 상태였습니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이 매트가 오랫동안 외부의 습기와 오염을 흡수하면서 정체된 기운을 쌓아 현관의 기운 흐름을 막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매트를 완전히 버리고 따뜻한 갈색 계열의 두꺼운 직조 매트로 교체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외에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는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이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었고 가족들의 건강 상태도 안정되었으며
부부싸움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저축도 꾸준히 늘었고 남편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풍수에서는 검은색 매트가 장기간 사용될 경우 재물운과 가정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현관에는 오랫동안 검은색 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한편 빨간색은 한국에서도 길상과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여겨집니다. 경사스러운 일이나 축제 때 빨간 장식이 자주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은 빨간색이 재물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빨간색 매트를 깔아두면 집안의 운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붉은 기운과 고정된 붉은 기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영향은 전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결혼식 레드카펫, 개업식 레드카펫, 각종 행사장의 레드카펫은 모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공간으로 흐르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오행에서 불의 기운이 가진 폭발력과 활력을 이용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집 현관 앞에 빨간색 매트는 오랫동안 한자리에 고정되어 놓여 있는 물건이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건조한 화기의 기운이 현관의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를 장기간 점유하게 되며 흩어지지 않는 화기와 살기를 형성해 집안의 재물운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킨다. 빨간색은 오행에서 순양의 강렬한 불에 속하며 핵심적인 특징은 위로 치솟고 태우며 확산되고 만물을 소모하는 것이다. 집 밖에서 들어오는 온화한 재물의 기운과 부드러운 복의 기운, 평온한 기운은 막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현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건조한 화기에 의해 순식간에 태워지고 흩어지며 사라진다. 빨간색 매트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형적인 화기는 강하지만 재물은 비어있는 구조. 바쁘기만 하고 얻는 것은 없는 쇠락한 형세가 만들어진다. 사업을 하는 가게는 손님이 넘쳐나고 매출은 좋아 보이며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지만 한 달이 끝나고 수익을 정산해 보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직장인은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야근을 반복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정작 저축은 하지 못하고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빨간색은 주역의 리게에 해당한다. 리게의 겉모습은 밝고 화려하며 기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중심은 비어있고 기반이 약하다. 오랫동안 빨간색 매트를 깔아놓은 가정은 대부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상태를 보인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이 좋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축이 없고 재물운의 기반도 약하며 운세 또한 나아지지 않는다. 또한 불에 건조하고 뜨거운 기운은 가족의 성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마음속 화기가 강해지고 성격이 예민해지며 쉽게 화를 내게 만든다. 가족들은 사소한 일로도 쉽게 다투게 되고 부부 불화와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가정 분위기는 긴장되고 답답해진다. 사람이 오랫동안 건조하고 뜨거운 기운 속에 있으면 사고방식이 충동적이고 편협해지며 판단력이 떨어진다. 투자나 협업, 창업, 사업 전환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무작정 따라가거나 성급하게 뛰어들기 쉽고 결국 불필요한 손실을 입으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요즘 시중의 인기 빨간색 매트에는 재물과 복을 불러온다는 문구나 재물신, 복신의 그림이 인쇄된 경우가 많다. 상인들은 재물신을 밟으면 큰 돈이 들어온다고 홍보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해로움도 더 크다. 풍수의 기운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바탕색의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일부 그림이나 글자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가진 파재의 살기를 상쇄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신이나 재물을 부르는 길상문은 상서롭고 존귀하며 신성한 상징인데 그것을 매트에 인쇄해 가족과 방문객이 매일 밟고 지나가는 것은 풍수에서 재성, 잘신을 짓밟는 큰 금기에 해당하며 복을 깎아 먹는다. 재물을 불러들이기는 커녕 온 가족의 복과 재물운을 계속 소모시키게 된다. 나는 명동 상권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홍거 전문점 사장의 집과 매장의 기운을 살펴본 적이 있다. 이 홍거 전문점은 입지가 매우 좋고 유동인구도 많아 매일 손님이 넘쳐났으며 줄이 끊이지 않았다. 매달 매출은 3억 원에 달했다. 매출만 놓고 보면 지역 외식업계의 우수한 인기 매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장은 오랫동안 심신이 지쳐 있었고 압박감도 매우 컸다. 가게는 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이익은 거의 없었고 가끔은 적자까지 발생했다. 사장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돈은 벌지 못했고 점점 더 예민하고 화를 잘 내게 되었으며 직원들을 자주 질책했다. 충동적으로 옆 상권의 새로운 매장 임대 계약까지 체결해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중의 어려움에 빠졌다. 현장을 조사해보니 매장 입구에는 매우 큰 크기의 빨간색 금색 테두리 매트가 깔려 있었고 디자인도 화려하고 강렬했다. 사장은 험거 전문점은 붉고 활기찬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빨간색 매트가 장사를 잘 되게 하고 사람을 모아준다고 믿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진한 붉은 바탕색이 입구에서 강한 건조한 화기의 살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수많은 손님이 가져오는 재물의 기운은 매장 안으로 들어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기도 전에 입구에 강한 불기운에 의해 모두 소모되어 결국 손님은 많고 매출은 높지만 이익은 남지 않는 허망한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즉시 사장에게 빨간색 매트를 치우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따뜻한 커피색 두꺼운 매트로 교체하라고 조언했다. 매장의 다른 인테리어와 배치, 운영 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 조정 후 변화는 즉시 나타났다. 사장의 조급함과 불안감은 빠르게 가라앉았고 머리도 훨씬 맑아졌다. 새 매장의 위험성을 냉정하게 평가한 뒤 건물주와 계약 해지를 협의했고 소액의 계약금만 손실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대규모 자금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다음 달 매장 운영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고 불필요한 손실과 낭비성 지출이 사라지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 바쁘기만 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던 상황과 헛되이 돈을 벌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움직이는 붉은색은 길한 기운으로 복을 모으지만 정지된 붉은색은 살기가 되어 재물을 깨뜨린다. 따라서 집이나 매장의 출입문 앞에는 진한 빨간색 매트를 장기간 깔아두는 것을 피해야 한다. 회색과 차가운 흰색은 현재 미니멀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모던 럭셔리 스타일 인테리어의 대표적인 선택지로 심플하고 세련되며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관리가 쉬우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시각적 장점 덕분에 많은 젊은 층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색상은 전형적인 숨은 파재의 색이다. 검은색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빨간색처럼 뜨겁지도 않지만 그 해로움은 은밀하고 느리게 진행되며 운세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래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되돌리기도 가장 어렵다. 특히 직업운과 귀인운에 끼치는 손실은 다른 색상보다 훨씬 크다. 오행의 관점에서 회색은 혼돈과 미정의 기운에 속한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억누르지도 않으며 길도 흉도 아닌 상태로 기운이 늘 떠돌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주역의 몽개와 정확히 대응된다. 몽개의 핵심 의미는 무지와 혼란, 앞길을 가리는 안개, 정체와 답보다. 집 앞에 회색 매트를 깔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과 귀인의 기운, 기회의 기운이 모두 혼돈 속에 머물게 되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순환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체된다. 몽개의 기운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을만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운세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한다. 직장에서는 오랫동안 묵묵히 일하며 경험을 쌓고 능력도 동료나 신입사원보다 뛰어나지만 승진 심사나 연봉 인상, 각종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좋은 운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이직이나 업종 전환, 창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싶어도 늘 망설이고 걱정만 하다가 끝없는 내적 소모 속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운세마저 막히게 된다. 차가운 흰색은 오행에서 금에 속한다. 금의 기운은 본래 냉정하고 날카로우며 수렴하고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갑고 강한 기운을 만들어내며 생동감이 부족하다. 특히 밝기가 높고 반사 효과가 강한 차가운 흰색 매트는 실제 반사력도 강해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는 반사 장벽을 형성한다. 외부에서 멀리 찾아오는 생기와 재물의 기회, 귀인의 도움, 복과 행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차가운 흰색의 기운에 의해 모두 밖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차가운 흰색 계열의 현관 매트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귀인의 도움과 점점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옅어지며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운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생활과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스스로 버텨야 하고 도와주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거의 성공할 듯한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일이 순탄하지 않아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 9년 동안 일한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 지식이 탄탄하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어서 팀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각종 기술적 난제와 중요 프로젝트마다 그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했고 늘 성실하게 일하며 오랜 시간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고 급여 역시 팀 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들은 대부분 승진과 연봉 인상을 이루어 관리직에 올랐고 심지어 나중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조차 직급과 처우가 점차 그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란과 자기 의심에 시달리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 보니 집 전체가 전형적인 북유럽 미니멀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입주 후 9년 동안 현관 앞에는 늘 연한 회색 매트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낡으면 같은 색, 같은 제품으로 교체했을 뿐 색상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이어진 회색의 침체된 기운이 그의 운을 가로막고 능력의 빛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사와 경영진의 눈에는 잠자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비쳐 성장 가능성이 없는 존재처럼 인식되었고 귀인의 도움이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즉시 회색 매트를 버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베이지색 매트로 교체해 현관의 기운을 정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반년 만에 집안에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능력과 존재감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새로 부임한 한국계 부사장이 야근 중 우연히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깊은 기술력과 넓은 산업적 안목에 감탄하여 파격적으로 핵심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연구개발 부문 부국장으로 승진했고, 급여도 25%나 인상되면서 9년 동안 이어진 정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색이나 차가운 흰색은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무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귀인을 막고 재물운을 가두며 기회를 약화시키는 색상으로 여겨집니다. 집에 중요한 기운이 드나드는 현관에서는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트 색상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모으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매트의 크기, 소재의 두께, 청결 상태, 무늬와 디자인, 배치 형태라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전체 기운과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색상을 아무리 잘 선택했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 상쇄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조정한 배치 역시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더 넓은 운의 그릇이 형성됩니다. 많은 가정이 넓고 웅장한 현관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관 앞에는 지나치게 작은 매트를 놓아두곤 합니다. 성인이 들어설 때 두 발을 모두 매트 위에 올리지 못하고 발끝이나 뒤꿈치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이 땅에 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매트는 기운을 모으고 가라앉히며 정착시키고 복을 쌓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좁고 답답하면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과 복이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이 없어 잠시 떠돌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매트가 작을수록 집안의 운세 역시 점점 협소해지고 재물, 복, 인맥 모두 제한을 받아 쌓이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관문보다 약간 더 넓은 매트를 선택하고 성인이 양발을 편안하게 모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릇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원칙을 따르십시오. 소재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것이 좋고 지나치게 얇고 가벼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중의 저가 플라스틱 매트나 얇은 합성섬유 매트는 질감이 가볍고 쉽게 밀려나며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먼지와 물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이런 가벼운 소재는 기운을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해 재물운이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생활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두껍고 안정감 있는 소재를 선호하며 순면 직조 제품이나 천연마 소재, 두꺼운 고무 바닥에 내구성 좋은 매트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소재는 안정적이고 묵직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외부의 거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기운이 집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청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럽거나 곰팡이가 핀 매트는 없는 것만 못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매트를 깔아둔 뒤 오랫동안 세척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먼지와 흙, 빗물과 곰팡이가 쌓이도록 방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트가 원래 더러워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매트는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며 악취가 나는 매트는 오히려 나쁜 기운의 발생지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집안에 탁하고 정체된 기운이 퍼져 가족들의 건강과 운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찢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고 얼룩이나 냄새가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무늬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가장 좋으며 길상 문양을 발로 밟게 되는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매트에는 부귀영화나 재물운을 상징하는 문구 혹은 복을 상징하는 그림이 인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신성한 상징으로 여기는 관점에서는 매트 위에 인쇄해 매일 밟히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단색의 깔끔한 디자인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줍니다. 배치 상태도 중요합니다. 매트는 평평하고 반듯하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장자리가 말리거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약해져 비뚤어지거나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현관은 집의 기반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매트가 비뚤어져 있으면 기운도 불안정해진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가족 간 갈등이 늘고 판단력이 흔들리며 재물의 흐름도 안정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에 드나들 때마다 매트를 반듯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 원리, 현관의 기운 유입 특성, 그리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종합해보면 현관 매트의 가장 이상적인 색상은 따뜻한 흑빛 계열과 부드러운 나무색 계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계열의 색상은 기운이 바르고 온화에 지나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며 누르거나 억제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가라앉혀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전체 가천공획분의 99에 어울리며 집 구조나 인테리어 스타일, 가족 구성원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물운과 복을 모으는 대표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베이지색, 살구색, 연노란색은 가장 순수하고 부드러운 토의 기운에 속합니다. 검은색의 답답함도 없고 붉은색의 과열감도 없으며 회백색의 차가움도 없습니다. 기운이 온화하고 안정적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오행에서 토는 금을 낳고 토는 재물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색상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재물운과 복, 귀인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여 좋은 운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자라나게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뜻밖의 금전 손실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여주고 재산이 꾸준히 쌓이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 화목함을 높이고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현관 매트 색상으로는 누구에게나 실패 없는 선택이며 모든 주거 형태와 인테리어, 가족 구성원에 잘 어울립니다. 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모으는 데에는 연한 커피색, 따뜻한 갈색, 카멜색 역시 토 계열 색상에 속합니다. 밝은 색상에 비해 토의 기운이 더욱 묵직하고 안정적이며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안정 속에서 재물을 추구하고 나쁜 기운을 누르며 복을 지키고 불필요한 문제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자영업자, 사업가, 매장 운영자, 기업 관리자, 직장 내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묵직한 토의 기운은 현관 주변에 들뜨고 불안정한 기운이나 좋지 않은 사람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눌러주고 외부의 잡음과 분쟁을 차단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충동적인 투자나 무모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가정의 재산과 운을 지켜 안정적인 성장과 오랜 번영을 이루게 합니다. 귀인을 불러오고 좋은 운을 여는 데에는 연두색, 초록색, 연한 올리브 그린이 좋습니다. 오행으로는 목의 소량증하고요. 목은 생명력과 개척, 성장, 귀인운을 상징하며 왕성한 생명력과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기, 창업 초기, 고객 확보 단계, 승진 준비 시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매우 적합합니다. 부드러운 목의 기운은 집 전체의 생기를 활성화하고 사고력과 창의력,
실행력을 높여 사용자가 어려움을 돌파하고 기회를 잡으며 인맥을 넓히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만 초록색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색상만 선택하고 짙은 녹색이나 어두운 녹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목의 기운은 음침하고 답답하여 기운의 흐름을 막고 운세를 억눌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의 핵심 원칙은 검정, 빨강, 회색, 흰색은 피하고 따뜻하고 밝으며 온화한 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입니다. 현관 매트의 색상과 재질, 세부 요소를 조정하는 것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재물을 모으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관은 하나의 완전한 에너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발장, 조명, 식물, 거울 4가지 핵심 요소가 함께 기운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현관 매트 배치가 완벽하더라도 나머지 4요소의 배치가 잘못되면 기운의 틈이 생겨 들어온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빠르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앞문으로 재물을 드리고도 뒤로 복이 새어 나가는 상황이 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 매트를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현관 전체의 4가지 요소도 함께 최적화하여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틈을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신발장은 밀폐형으로 깔끔하게 관리해 집안의 탁한 기운을 차단해야 합니다. 신발은 늘 외부 바닥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흙과 오수, 습기, 잡기운이 많이 묻어 있으며 집안에서 가장 탁한 기운이 집중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신발장은 자연스럽게 나쁜 기운이 모이는 장소가 되며 배치가 잘못되면 현관의 기운 유입구를 직접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방형 신발장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이 없는 신발장은 탁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오염시키고 시비나 인간관계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이 있는 밀폐형 신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관 바닥에 신발을 지나치게 많이 두지 말고 자주 신는 신발도 3켤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3번째로 신발장의 높이는 현관문 높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위에서 짓누르는 형세가 되어 기운이 들어오는 공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신발이나 망가진 신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발은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신발에는 쇠퇴한 기운이 머물러 있어 오래 방치하면 가족 전체의 운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명은 따뜻하고 밝아야 하며 현관의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현관은 실내의 음기와 실외의 양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양기가 충분하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어둡고 음침하면 나쁜 기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전기 절약을 위해 현관을 늘 어둡게 두고 센서 등만 잠깐 켜지도록 하는데 이는 현관의 양기를 부족하게 만들고 기운을 차갑고 음침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관은 재물운과 귀인운이 들어오기를 꺼리게 합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며 판단력이 약해지고 기분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현관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양기를 보충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차가운 흰빛 조명은 기운을 흩뜨림으로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현관의 주 조명을 계속 켜두어 양기를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이 고장 나거나 전구가 검게 변했거나 깜빡거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안에 교체하여 기운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물은 둥근 잎이 복을 모으고 가시나 시든 식물은 나쁜 기운을 부릅니다.
식물은 오행에서 목에 속하며 생기와 인간관계, 기회를 상징합니다. 현관에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을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고 귀인운을 높이며 집 전체의 기운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식물 선택에는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오고 재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이나 침엽수 계열, 가시가 있는 식물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형태는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에 해당하여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흩뜨리고 말다툼이나 인간관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잎이나 누런 잎, 시들어가는 식물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쇠퇴한 식물은 죽은 기운을 품고 있어 집안의 운세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스킨답서스, 금전수, 둥근 잎의 유칼립투스처럼 둥글고 두툼한 잎을 가진 식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자라는 식물은 기운이 평온하고 복과 좋은 기운을 모아 사람과 운세를 함께 북돋아 줍니다. 거울은 옆으로 배치해야 하며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은 현관에서 가장 민감한 물건으로 핵심 기능은 기운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구분 없이 모두 되돌려 보냅니다.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향하는 것은 현관 배치에서 가장 큰 금기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과 복, 귀인운, 기회가 거울에 의해 그대로 밖으로 반사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일이 마지막 순간에 자꾸 어긋나고 기회를 반복해서 놓치며 재물운이 오랫동안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거울은 현관 옆 벽면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전후로 몸가짐을 정리하기에도 편리하고 집 안의 기운 흐름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울은 항상 깨끗하고 맑게 유지해야 하며 금이 가거나 모서리가 깨진 것은 사용하지 말고 벽 전체를 거울로 꾸미는 디자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어지럽게 흐르고 좋은 기운이 맴돌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복된 기운을 맞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실, 안방, 주방, 서재, 욕실이라는 5개의 핵심 공간은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머물게 하며 변화시키고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현관 배치가 좋아도 집 안 곳곳에 기운에 허점이 많다면 들어온 재물운 역시 서서히 흩어져 쌓이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가정의 번영을 이루고 싶다면 집 안 5개 핵심 공간의 기운을 함께 정돈해 에너지 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고 제대로 활용되어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거실은 밝고 따뜻해야 사람의 기운이 모이고 활력이 살아납니다. 거실은 집 전체 기운의 중심이자 가족과 사람들의 기운이 모이는 공간으로 가정의 전반적인 운세와 복을 관장합니다. 많은 가정이 짙은 회색 대리석이나 어두운 남색 벽면, 짙은 녹색 마감재 같은 어두운 인테리어를 선호합니다.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기운은 답답해집니다. 어두운 색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체시키며 음적인 성향을 강하게 만들어 집 안으로 들어온 생기 있는 좋은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집 전체 분위기가 차갑고 침체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가족 간 대화가 줄고 정이 옅어지며 집 안에 따뜻한 온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냉랭하면 재물운도 모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실은 따뜻하고 밝은 계열의 색상을 중심으로 꾸며 환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기운이 모이고 재물운이 살아나며 가정의 운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안방은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정기를 기르고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의 기운이 완전히 이완되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침실의 색감과 분위기는 무의식에 직접 스며들어 건강과 운세에 영향을 줍니다. 안방을 강렬한 붉은색이나 검은색, 짙은 회색 같은 색상으로 넓게 꾸미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꿈이 많아지며 쉽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또한 불안감이 커지고 예민해지며 부부 사이 다툼이 잦아지고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살구색, 밝은 원목색, 따뜻한 흰색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색조입니다. 이런 색상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휴식 환경을 만들어 가족의 기운을 충전하고 복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운이 안정되어야 운세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주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야 재물을 지키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문을 재물을 불러들이는 통로로 보고 주방을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봅니다. 통로가 원활하고 창고가 튼튼해야 재물이 모이고 지켜집니다. 아무리 통로가 좋아도 창고에 허점이 많다면 결국 돈은 남지 않습니다. 주방에 기름때가 심하게 쌓여 있거나 배수구가 막혀 있고 조리도구와 조리대가 어지럽다면 모두 재물운을 해치는 큰 문제입니다. 쌓인 기름때는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들고 재물 창고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고여 재물운이 막히고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손실이 늘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조리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은 재정관리의 혼란과 과도한 소비를 의미합니다. 매일 조리대의 기름때를 닦고 정기적으로 배수구를 관리하며 조리도구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방을 깨끗하고 건조하며 질서 있게 유지해야 재물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재나 업무 공간은 밝고 정돈되어야 학업운과 업무운이 살아납니다. 서재와 재택근무 공간은 지혜와 사고력, 창의력, 기회, 직장 발전, 학업 성취를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쌓여 있고 전선이 뒤엉켜 있으며 어수선하다면 사고의 흐름이 흐트러져 생각이 복잡해지고 판단 실수가 늘어나며 효율이 떨어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자리가 출입문을 등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뒤를 받쳐주는 힘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직장에서는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기 쉽고 협상에서도 불리해지며 승진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책상은 넓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조명은 밝게 하며 의자는 벽을 등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든든한 기반을 갖추고 좋은 기운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지혜와 통찰력을 높이고 업무와 커리어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욕실은 항상 문을 닫아 두어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 좋은 기운을 지켜야 합니다. 욕실은 집 안의 습기와 음적인 기운,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주택 배수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 후 문을 열어두고 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욕실 문을 늘 열어두면 습기가 쌓이고 가족의 잔병치레가 잦아지며 기운이 떨어지고 운세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욕실 문을 닫아두고 환풍기와 창문을 이용해 환기하며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욕실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집안에 보이지 않는 재물 손실을 막고 좋은 기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진정한 풍수는 결코 어렵고 신비한 비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장식품이나 복잡한 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사람과 생활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데 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매트 한 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 기운이 처음 통과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가족의 재물운, 귀인운, 건강운, 가정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풀리지 않고 돈을 벌기 힘들며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허점들이 오랫동안 복을 가다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게 변하고 곰팡이가 핀 매트, 어렵고 막혀있는 현관, 어둡고 침침한 입구, 문이 열려있는 욕실, 정돈되지 않은 생활 공간 같은 사소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며 사람의 복을 소모시키고 가정의 재물운을 흩어지게 하며 인생의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운을 바꾸는데 거창한 공사나 큰 비용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운을 해치는 낡은 매트를 교체하는 것은 가정운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두운 조명을 밝히는 것은 좋은 양의 기운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집 안 구조를 정돈하는 것은 인생의 틀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쌓는 일입니다. 이런 간단한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이어갈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고 가정을 번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운이 순조로우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행동이 신중해지며 행동이 안정되면 재물운이 살아나고 가정도 번창하게 됩니다. 풍수는 곧 사람의 마음이며 집은 곧 운세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환경은 결국 순탄하고 번영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발밑에 작은 매트부터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문으로는 복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재물은 널리 모이며 가정은 평안하고 해마다 더욱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